자,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통하는 한강벨트의 핵심지 서울 동작을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삼용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지금 4년 만에 재도전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네, 선거에서는 아쉽게 여기서 패배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5선에 네, 도전하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서 동작 주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동작구를 강남사고 인류 동작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4년이 멈춰버려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또 사실 지난 4년을 여의도 밖으로 내려와서 정말 많은 주민들 만나고 또 듣고 하면서 또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이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좀 합의의 정치로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 그 본격적으로 정치 질문 드리기 전에 지역 최대 현안은 뭔가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저희 동작은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발전을 하기 위한 기초 중에 하나가 교육과 교통이 저는 가장 최대의 현안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동작 한마디로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학군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IB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과학 중점 중학교라든지 이러한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교통, 사통팔달의 동작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이수가천 간의 복합 터널을 사실상 확정해놨는데 지난 4년 동안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수가천 복합터널 조기 완공은 물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한 공약인데요. 이 내부 순환 급행 철도를 통해서 우리 동작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그 철도의 속도를 높여서 일종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공약도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상대 후보인 유삼영 전 총경 민주당 예, 나오셨는데요. 어떤 후보로 평가하세요? 뭐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부산은 경남 쪽에서만 경찰서장 이제 주로 하셨었죠. 그래서 아니 지역하고 너무 연고가 없는 분이 또 뜬금없이 오시니까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그래서 전혀 지역과 관련이 없는 분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본인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역의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예. 결국은 사실은 딱 동작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동작 주민들께서는 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 후보님하고 맨 처음엔 좀 벌어진 여론조사가 많다가 요새는 박빙까지 붙는 여론조사가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이 현상은? 예. 박빙까지 붙는 여론조사는 하나 있었고요. 예, 예.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는 다시 10%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빙이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는 아, 동의하기 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박빙은 하나 KBC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다소 붙었었던 여론조사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는 여론조사가 또 다시 벌어졌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더 겸허하게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또 주민들 소통하면서
무엇이 저한테 부족한지 또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더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지역 자체는 그렇다 쳐도 전체적인 판세가 여당이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은 뭐 공통적으로 여야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도 어떤 그 추세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붙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아무리 이제 조금 저희 여당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작 주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뭐 굳이 또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시면서 출마를 하시면서 최상병 사건 같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에다 최상병 이름을 모르셔갖고 최상병 1병, 최상병 3병 마지막에 제대로 이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걸 잊지 말고 나오신다는 분이 이렇게까지 본 이름도 모르시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진심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후보님.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해명이라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계급을 헷갈려서 그 계급을 두 번 나열한 것이지 이름을 결코 잊은 적은 없다. 뭐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예. 그 해명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분이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하신 줄 압니까? 본인이 차 안에서 쓰다가 보니까 엔터를 잘못 눌렀다 이러셨어요. 예. 아니 엔터를 2번씩 잘못 누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아니 엔터를 2번씩 잘못 누르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했더니 이제 어제는 또 해명을 바꾸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해명조차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해명도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 제가 그분 해명을 다시 전달하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하신 제가 여론조사 드리는 말씀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울 전체에 민심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서 많은 분들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또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지역과 연관이 없고 또 본인이 과연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최상병 사건을 잊지 않기로 해놓고 예. 최상병 이름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2번씩이나 잘못 쓴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들 조금 그 밖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들 실망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뭘 전해드리려고 그랬냐면 여론조사 언급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지 않으면 좀 곤란해졌어요. 그 아까 언급하신 여론조사가요.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대전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네.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어떤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책은 뭔가요, 여당에? 저는 사실은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서민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선거운동을 하루 식당이나 가게를 다니다 보면 좀 상당히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가가 뭐 저희 정부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민생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00억 원 정도 예. 물가 안정기금을 풀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빠르게 물가가 좀 안정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지 말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 뭐 이런 같은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은 잠수를 타야 됩니까? 이 언론의 보도대로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뭐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예. 지금은 선거 국면에서는 어쨌든 당이 중심이 됩니다. 선거 국면은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특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민생 토론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좋거든요. 그 지역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서 토론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광주시장께서는 전남 광주 엮지 말고 광주만 따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거 국면이 되니까 당연히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종섭 대사 문제로도 여건이 어떤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어떻게 정리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분석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그때 조금 이제 임명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이종섭 대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수사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 고발한 지가 오래됐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이 참 공수처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거 저희가 빨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 하시니까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친명횡재, 뭐 비명행사 왜 이런 건 그건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예. 친명횡재, 비명행사뿐만 아니라 예. 그 김기표 부천에 출마하신 분은 와 정말 이거는 부동산 투기가 지나칩니다. 그 광주 송정동 땅은요. 예. 제가 보면은 이 무슨 갭 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주 송정동 땅은 이거 지금 시세가 몇십 배 올랐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전 정보를 알고 뭐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거는 아주 공직자로서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후보님 제가 성함을 못 들었었는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제가 김기표 전 청와대 실장 비서관인가 예, 거예요. 그쪽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친명횡재 비명행사가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끝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저는 조국혁신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을 갖다 싫어하는 분들이 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냐면 제가 아까 이제 모두의 정치가 좀 건강해져야 되고 정치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심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박용진 의원 지역에 박용진 의원 날리려고 몇 번을 사람을 바꿨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명행재 비명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재명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제가 그 말씀을 꺼내. 이재명 사당화된 걸 반대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 하나만 더 여쭤보면 비례를 조국혁신당을 찍는 분들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찍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사당화된 게 싫어서 간 지역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지역 어떤 상황일지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러면서 뭐 공천하신 분 중에 저 지금 그 김기표가 맞을 겁니다. 이름이 제가 부천에
부천에서 출마하시는 분. 예, 제가 예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날 때 자세히 그분의 그 부동산 투기 현황을 봤었는데, 예. 그 광주 송정동 땅은 저는 이거는 뭐 수사해야 되는 사건 아닌가, 어떻게 예. 사전 정보를 알았을까 하는 정도거든요.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들어보도록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도 너무 궁금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까 그분은 약간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재명 네. 사당화된 당이 어떤 실어서 간다는 분석보다는 또 다른 분석은 조국혁신당이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분석이 더 많거든요. 예, 왜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냐면 조국혁신당을 비례 찍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뭐 이낙연 대표의 당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다른 당을 찍거나 또는 기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 이재명. 예. 일종의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반 이재명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비례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지금 더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이 예, 후보님 시간이 다 돼서 결국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또 개혁을 예. 요구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네,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동작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